성공 창업을 부르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김용집 교수의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 어떤 업을 합니다, 어떤 걸 합니다 표현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 사진이나 도면으로 한번 표시해 볼 사람이 이걸 솔직히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사업 계획서라는 게 글로 되는 거고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사업이 어떤 거다 하는 건 이미지라든지 글로 한 줄이 됐건 한 장이 됐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항상 듣는 말이에요. 뭐 마찬가지로 이번에 면접 볼 때도 그런 거 물어봤을 때 어떤 일을 하시죠? 물어보고 어떤 거 하시려고 합니까? 또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하면서 그러면 경쟁사들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100%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경쟁사 대비 자기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또는 뭐 기존 제품이 150원인데 저는 140원에 팔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맞지는 않아요. 그 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차별화가 물론 가격도 될 수 있고 품질도 될 수 있고 기능도 있고 편의성도 있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차별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차별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뭐 사진 스튜디오를 해서 지금 유튜브 이쪽 크리에이티브까지 작업을 하는데 저는 기존에 뭐 사진 관련해서 뭐 20, 30년 경험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이쪽 관련해서 내 지인 쪽에 뭐 사진 전공자라든지 또는 이쪽 뭐 관련 시장에 대한 이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DSLR을 쓸 때 뭐 나는 훨씬 더 나은 장비를 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프리미어나 베가스나 이런 걸 내가 훨씬 잘 다룬다든지 이런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 경쟁자 대비 내가 차별화 있다는 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좀 쉽진 않아요. 제일 쉬운 건 도표를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 차별화를 꼭 해야 되고 어떤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STP 나중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물건을 사고 내 이 제품을 만든 거를 구매하는 구매층은 정확히 누군가 뭐 당연히 많은 사람이 사고 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이러면 좋겠다지만 물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금남로 오는 사람들의 특정 계층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나이대 어떻게 되는 사람 이걸 또 호응을 할 것이고 이런 분석 한번 해보고 그쪽에 대해서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 그 우리 흔히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심사를 갔을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을 뭐 만드는 뭐 마스크팩을 만든다 하면은 전체 화장품 시장은 뭐 2조 5천억이고 뭐 그 중에서 뭐 3,500억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수업 때 뭐 탐삼소미라에서 시장을 보면 따로 배우긴 하는데 그 시장을 내가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금남로면 광주 시내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뭐 그 위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기가 정해져 있는 자기 타겟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어떤 지역 상권 동네 장사라면은 이걸 더 잘 아실 테고 그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런 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상품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받으면 옛날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통계 조사할 때 유동인구 프랜차이즈 뭐 어디 개설한다 하면은 뭐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사거리에서 사람 몇 명 지나가는지 체크하고 있고 이런 보시는 데까지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와버려요 요즘은요. 그 활용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1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저기 두 번째 시간 할 때는 제가 기존 거 사례를 좀 다운받은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첫 시간은 좀 졸리고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 이 핵심 기술이나 이것도 뭐 나중에 그 사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이제 가끔 어설프더라도 이런 분석 툴을 써가지고 사업계 있을 때 특히나 40대 이상 분들이 이걸 써가지고 오면은 심사위원들은 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물론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걸 자주 해보신 분들은 워낙 익숙하고 잘 알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해놓은 걸 좋아하냐면 이걸 한번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효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는 좋든 나쁘든 한번 이걸 그냥 고민했다는 거 그 자체가 가장 크거든요. 저도 항상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어떤 지원사업 심사 갔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게 똑같은 사업 계획서고 똑같은 글이어도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신뢰가 들어가요.
그 밑에 사진 밑에 날짜가 들어가시면 좀 더 신뢰가 들어가고 그 밑에 금액이나 숫자가 들어가면 더 신뢰가 나거든요. 이 세 가지는 기본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케이스지만 예를 들어 사장님이 어떤 그 지금 제조하고 계시는 거를 공정을 보여주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촬영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200만 원 뭐 A푸드 납품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게 증빙도 되면서 신뢰가 확 가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 저는 어떤 걸 해서 지금 엊그제 뭐 언제 뭐 1,200만 원씩 팔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확연한 차이거든요. 그런 차이인데 이런 분석하다 보면 사진도 하나씩 들어가기도 그림도 솔직히는 어색해요. 되게 어설플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 과정이 좀 전에 말씀처럼 이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신뢰를 줘요. 그런 부분이 꼭 있으면 좋겠고 뭐 여기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간단 치고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수업 시간에도 막 가끔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도 뭐 수학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보다 다들 해놓고 나서 이거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이래요. 수학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제 강점은 뭐가 있고 약점은 뭐가 있고 뭐 위협은 뭐가 있고 기회는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 다 읽고 있는데 이건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학 분석은 솔직히는 자기에게 많이 실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일 돌이켜보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수화시라고 해서 위에는 SW가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내부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S는 강점, 스트렝스는 내 개인적인 강점. 저기 있는 것처럼 뭐 독점적 기술이 됐건 내 경험이 됐건 아니면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거나 이게 S, 내 강점이고요. 옆에 있는 W, 위크니스는 내 개인적인 약점. 그에 반해서 뭐 설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종업원들이 나이가 드셔버렸거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연구 기반이 부족하다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또는 회사적인 거, 내부적인 거. 밑에 있는 O하고 T는 외부적인 거예요. 위에는 내부, 밑에는 외부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위협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 규제라든지 뭐 경제가 성장이 낮아진다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위협인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회는 또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다든지 갑자기 경제가 성장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할 때 요령이 뭐냐면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그 중에 발표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각각 한 8개씩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8개를 다 써놓되 그 중에 강점에서는 한 2개에서 3개를 밑줄을 긋든 글씨색을 파란색으로 하든 아니면 볼딩이라서 굵게 하든 그렇게 하면 발표하는 사람 눈에 딱 띄거든요. 보는 분들도 눈에 딱 띄어요. 한 2-3개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약점은 그 옆에서 1-2개를 빼세요. 예를 들어 저기가 2개가 있으면 여기는 1개만 한다든지 그리고 밑에 있는 위협도 뭐 많이 있지만 1개 정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 요인 한 2개 정도를 더 만들어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좋은 거는 좀 2배수, 부족한 거는 좀 줄여놓는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기술하고 뭐 CEO의 경영 능력에다 만약 표시를 했다고 저기 일사분면을 치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설비라고 하고 여기는 뭐 무역 규제 이쪽은 뭐 다른 걸 하면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제가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독점적인 기술력과 저의 경영 능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설비가 좀 노후화됐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무역 규제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뭐 새로운 기술 등장을 기회 삼아서 극복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내 강점이 있는 반면에 뭐 약간의 약점과 위협이 있지만 이거를 기회 삼아 뭐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100점은 아니어도 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제일 표현하기 좋은 거거든요. 내가 사업하면서 해봤더니 경험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할 테니 뒤에 도와주세요 말 안 해도 당연히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으니 도와드려야겠구나. 심사위원들 끝나면 자기들이 다 의논을 하거든요. 아까 그분 뭐 수학 분석 했는데 그 익숙하진 않겠지만 뭐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네. 그분 도와줘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뭐 1분, 2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15초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다시 뭐 수학 분석을 또 한 번 더 하거나 뭐 배울 일이 있으면 이거는 직접 한번 자기 거 그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부적인 강점이 뭐가 있고 내부적인 약점이 뭐가 있고 솔직히 밑에는 잘 모르죠. 밑에는 근데 그 때에 따라 틀려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극복해서 기회 삼아 한번 사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나중에
어떠한 뭐 꼭 이런 지원 사업 발표가 아니더라도 사업할 때도 미팅할 때도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TP는 앞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냥 세그멘트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마케팅 용어인데 세그멘트는 쪼개라는 말이에요. 시장을 쪼갤 수도 있고 고객군을 쪼갤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역에 따라 쪼갤 수도 있고 뭐 수출할 수도 있고 뭐 다 틀리니까 이게 쪼개서라는 건 당연히 아는 소리고 두 번째 타겟팅은 그 안에서 목표 시장을 어디로 할 건지 이것도 마케팅에서 뭐 요즘은 솔직히는 이런 단체 수업보다는 아까 마크 보여준 유튜브가 워낙 잘 해놔서 우리 5분 단위로 졸립지도 않게 딱딱 집어서 잘 설명하는 게 워낙 많은데 필요하다면 가끔 한 5분 시간 뭐 잠깐 일하다 쉴 때라든지 저녁에 뭐 한 번씩만 봐도 요즘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STP 쳐도 되고 아까 뭐 수학 쳐도 되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것도 뭐 커피 전략도 마케팅 용어예요. 뭐 다 P로 시작하는 제품 가격, 유통, 판매 통증 이 기본을 가지고 마케팅의 전체를 아우르고 전략을 준비해라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저기 가운데 가격 프라이스 밑에 가성비는 다들 아시죠? 가격 대 성능비라고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좀 싸면 당연히 구매를 하잖아요. 가심비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자료 준비하기는 못 들었는데 가심비라고 많이 쓰죠. 그죠? 가격 대 심리적 만족도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그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에 대한 대응책이 또 되는 거죠. 너무 샀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힐링이 되더라. 마음의 만족이 되더라. 이게 가심비인데 요즘은 가성비는 솔직히 웬만큼 대량 생산에 웬만큼 고퀄리티가 아니면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 대기업 또는 중국 제품 이런 거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심비 단어 몇 년 전에 보면서 최근 느끼면서 하는 게 솔직히 가심비를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사장님처럼 피규어는 100% 가심비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의 심리의 만족감과 하고 싶은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가심비를 꼭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한 두세 장 남았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봤다 하면은 사업 계획서가 보통 작게는 3장 아니면 4장 정도가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서는 좀 이따 샘플 보여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케팅 요소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솔직히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약간의 어떤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왜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 사업에 대해 이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절실하게 그 생각을 여러 번 했는가 이걸 돌이켜 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좀 전에 그 STP나 뭐 포피나 이게 솔직히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이걸 관련해서 전공하시는 뭐 교수님들이나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업을 삼고 계신 컨설턴트 분들 뭐 그분들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고 물론 그분들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했다는 이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데 가장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사업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계획이 마무리될 때 돌이켜서 짚어보는 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사이트는 다시 알려드릴 건데 제일 위에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통계청 특허 검색 프로그램 사이트예요. 되게 쉬워요. 뭐 키프리스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특허 검색기 쳐도 네이버에서 나오는데 우리 네이버는 다 쓰시잖아요. 네이버에다 맛집, 제주도 맛집 또는 뭐 여수,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치면 그 정보가 나오듯이 키프리스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좀 전에 아까 제가 마스크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를 하려는데 해놓고 봤더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 이거 내가 이미 특허 내놓은 거다. 내가 5년 전에 해놨던 거다. 너 지금 만들어서 매출액이 100억 됐으니 이에 대한 특허 소송을 걸어가지고 집행사건 어떤 이걸 걸면은 내가 100억 번 것 중에 90억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게 좋아요. 네이버처럼. 그 특히나 디자인 특허라든지 어떤 서비스 관련 부분도 지재권 요즘은 워낙에 강화가 돼가지고 근데 되게 쉬운 게 궁금한 거를 쳐보면 네이버처럼 쭉 나와요. 대신에 말이 좀 어려워요. 네이버처럼 녹색 바탕에 블로그 뭐 이렇게 그림 나오면 좋은데 쟤네들은 그림을 해봤자 그 도면 그린 사람이 그려놓은 저 공고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뭐가 도움이 되냐면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미 이 사람은 3년 전에 시작했구나 또는 내가 하려고 했던 가장 차별화된 아이템을 아 이 정도 하면 이거는 빠져나갈 뭐가 있구나 이걸 알 수는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보면 좋고요. 그 다음 양산에 대한 거는 뭐 다 넘어가면 되고 OEM, ODM은 뭐 요즘 많이 듣긴 한 OEM 많이 들어요. ODM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개발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저희도 그런데 사관학교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 청년들이 오면은 좀 전에 발톱깎이 이걸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뢰를 내야 돼요. 그 전문 생산하는 곳이다. 그 생산하는 곳은 생산을 해주고 조금 이제 상표를 구축해주는 게 이제 OEM이 되고요. 그 공장에서 개발 과정까지 관여해서 자기들이 좀 더 한 다음에 납품하는 식으로 그런 ODM 보통 표현을 하고요. 뭐 그런 개념인데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도소매일 수도 있고 좀 뭐 제조해서 약간 저기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좋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니까 지원을 받아서 100을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은 120 또는 150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지원 사업의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걸 뭐 꼭 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다 사람마다 틀리고 여건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도표 나왔네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큰 신뢰를 주려면은 여기 뭐 사진이지만 그림이지만 사진이라 치고 그 아래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연도라든지 기간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줘야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신뢰가 엄청 아까 표현대로 납품을 했는데 언제 했고 얼마 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은 어떻게 뭐 추정 손익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뭐 올해는 1,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이 되고 내후년에 10억이 되고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물론 이제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냐면 기왕 생각한 거 좀만 더 생각하면 생각 들잖아요. 우리 고정비 나가는 월세 임대료 또는 직원 한 명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고정비가 있을 거고 변동비로 자재값이라든지 어떤 판관비에서 필요한 뭐 비용들이 있을 거면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치에서 그걸 빼고 나머지 수익 잡아가지고 뭐 원 단위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100만 원 단위 정도는 계산 뭐 이렇게 더하기 해도 되고 엑셀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숫자에 적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 기왕이면 고정비는 얼마고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은 좀 더 물론 그렇게 고민을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할 뿐이니까 그 고민을 표현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이런 걸 일정을 써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정을 써서 하는 거하고 일정 안 써서 하는 거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일정 쓰는 것도 간단하게 내 목표치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때쯤에 내가 어디까지 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꼭 일정 쓰는 것까지 여기까지 우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사업계획서 관련 그 어떤 이론과 기초 부분 이야기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저희가 그 8월 달에 중간평가라고 저희 입교생들 그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기존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은 그 좀 더 젊은 사람들이고 되게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라 세련돼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